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동부 지역을 덮친 열도면상으로 뉴저지주에서 최소 2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동부 미드타운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철골보가 휘어지는 구조 이상이 발견돼 인근 건물까지 대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뉴저지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상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욕시 모든 공립교 유치원생에게 대학과 직업훈련 비용을 위한 $1,000 저축계좌가 제공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가 불량 임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함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도시정비 픽스 더 시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악한 거주 환경을 상습적으로 방치하는 불량 임대인에 대한 신속한 법적 제재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 확보에 중점을 둔 내용입니다. 주택보존개발국 HPD의 단일애비 국장은 건물주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유지보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라며 경우에 따라 HPD가 소유권 이전을 강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국의 최우선 목표는 악명 높은 집주인들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정책은 불량 임대인들에게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매년 부실 관리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최악의 집주인 탑 100라는 명단을 발표해왔으며 수백 건의 규정 위반을 저지른 불량 임대인들이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입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이제부터 문제가 있는 건물주들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정책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동부 지역을 덮친 열도면상으로 뉴저지주에서 최소 2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5일을 기준해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25명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50대에서 80대 사이의 취약계층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개별 부검들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뉴욕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5도까지 상승했으며 습도를 더한 주민들의 체감 온도는 무려 115도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뉴저지 외에도 일리노이, 미시시피 그리고 루이지애나 주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공식적인 사망자 발표는 없었으나 약 400명의 온열 질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맨해튼 동부 미드타운의 한 건물 공사장에서 철골보가 휘어지는 구조 이상이 발견돼 인근 건물까지 대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화요일 오전 8시쯤 이스트 42가와 이에비뉴 인근 옛 화이자 본사 건물에서 보고됐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21층과 22층에서 철골보가 휘고 균열이 생긴 것을 확인한 뒤 대피했으며 당국은 하중이 쏠리면서 21층부터 26층 일부에도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안전을 위해 이스트 43가에 있는 건물 2곳도 대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231 이스트 43가에 있는 햄프턴 인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호텔 투숙객들도 객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스트 42가는 2에비뉴와 3에비뉴 사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뉴욕시 소방국은 이스트 44가의 2에비뉴와 3에비뉴 사이 구간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사무실에서 아파트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곳으로 당국은 정확한 구조 이상 원인과 건물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상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7월 6일 뉴저지에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며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차량이 고립됐으며 캠든 카운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당국이 침수 피해와 도로 통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과 도시 저지대에서 추가 돌발 홍수 위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침수도로 진입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몬머스 카운티 오션 타운십에서는 루트 35에 있는 BJ's 홀세일 클럽 매장 지붕 일부가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매장 안에는 27명이 있었고 2명이 잠시 갇혔지만 스스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붕괴된 지붕 사이로 빗물과 잔해가 매장 안으로 쏟아졌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구조대가 출동해 건물 안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 뒤 찾아온 강한 비와 맞물려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위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모든 공립교 유치원생에게 대학과 직업훈련 비용을 위한 $1,000 저축계좌가 제공됩니다. 뉴욕시 정부와 시의회가 합의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기존 NYC 키즈라이즈 저축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유치원생 1인당 $100씩 배정되던 초기 지원금은 10배 늘어난 $1,000로 상향됩니다. 시의회는 이번 확대를 위해 $5,300만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원금은 529 학자금 저축계좌에 배정돼 4년제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학교 등 향후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 사업이 가정의 소득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공립교 학생들의 대학 진로 준비를 돕기 위한 장기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NYC 키즈라이즈 저축 사업은 2017년 퀸즈 30학군에서 시범 운영된 뒤 2021학년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까지 참여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따르면 학생들은 보호자가 참여 거부를 선택하지 않는 한자동 등록되며 계좌 개설 뒤 가족과 지역사회도 추가 저축이나 장학금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줄리 맨인 뉴욕시의회 의장은 이 계좌가 학생들의 졸업 후 교육 기회를 이어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FBI는 2020년 대통령 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부에서 260명의 요원을 차출해 조지아주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당국이 조지아 부정선거 의혹을 우선순위 수사로 지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FBI가 애틀랜타를 포함한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에는 2020년 대선 투표용지와 투표기록, 각종 선거 관련 문서가 담긴 수백 개의 상자를 압수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요원들은 오는 17일까지 약 708건의 기록들을 검토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2020년 조지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의 조지아의 개표 결과는 최초 개표, 재검표 그리고 수작업으로 실시한 전수확인 등 총 3차례의 검증을 거쳤으며 모든 결과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던 위신콘신주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인 EB-5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투자이민 준비 과정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투자금의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 DHS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개편안을 공개하고 8월 말까지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유지 법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합법이민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사기, 허위 진술, 자금 세탁 등이 확인될 경우 USCIS에서 투자이민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미 승인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투자이민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EB-5 전문 변호사는 강력한 감독은 필요하지만 승인 지연이나 과도한 규제는 투자 자금 유입을 막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밴쿠버 오프 주택 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밴쿠버 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 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밴쿠버 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진핑 주석이 오는 9월 24일 유엔 총회 시기에 맞춰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월드컵 16강전 하프타임에 심판에게 공을 전달하며 관중들 앞에서 첫 시연을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시대의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4,800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이달부터 메디케어 가입 노인들은 위고비 등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월 $50의 본인 부담금만 내고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유고브 조사 결과 미국인이 뽑은 최고 커피 브랜드 1위는 스타벅스가 차지했으며 던킨과 맥카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퍼블릭스 슈퍼마켓이 그린라이즈 상표의 유기농 블루베리에서 대장균 감염 위험이 발견돼 전량 리콜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행운을 빈다며 비행기 엔진에 동전 9개를 던진 80대 승객 때문에 안전 점검이 진행되면서 항공편이 5시간 동안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 미니언즈가 주말 동안 3억 6,4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 토이스토리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2분, 해지는 시간은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